안녕하세요. 저는 IT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자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특수대학원에 대해서인데요. 과연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이제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비는 얼마인지,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게 되면은 이제 IT 대학원에 가게 되면 비전공자는 있는지 없는지와 면접 때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등을 오늘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자기소개서를 공유하는 이벤트를 할 테니 마지막에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붙었던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특수대학원에 대해서입니다. 대학원은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대학원입니다. 소위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곳이 일반 대학원인데요. 하루 종일 나가서 교수님 밑에 랩실에 들어가서 연구하고 논문을 계속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결국에 박사학위까지 가는 과정 일반적인 곳이 일반 대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원은 의학 전문 대학원이나 이제 로스쿨과 같이 이제 전문 직종을 하게 되는 분들이 다니는 곳이 전문대학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특수대학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수대학원은 직장인들이 다니는 대학원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한데요. 저같이 이제 낮에는 근무하고 주로 밤에 수업이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특수대학원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대학원은 특수대학원 중에서도 IT에 대해서 공부하는 정보통신대학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대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공학을 배운 사람들만 들어오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는 비전공자 분들도 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신설되고 얼마 전에 신설되고 많이 뜨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IoT 이런 학과들이 또 정보통신대학원에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비전공자 분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수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비전공자 분들이 들을 수업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학교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 때도 여러 난이도별로, 단계별로 다양한 종류의 강의가 있듯이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비전공자뿐만 아니라 자기 본인이 이제 전문적으로 실제 직업에서 하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하는 분인데 블록체인 학과로 들어가서 블록체인 강의를 더 많이 듣는다든지, 블록체인 쪽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쪽을 더 많이 듣는다든지, 아니면 전통적인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쪽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인공지능이나 블록체인 이런 거를 더 알고 싶어서 그쪽 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전과도 되게 자유롭고 서로 다른 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강 신청을 할 때 대학교 때처럼 과별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그 대학원 단위별로 나누기 때문에 같은 정보통신대학원에 있는 다른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에 블록체인 전공이었는데 하나는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들었고 하나는 인공지능 쪽에서 들었고 한 과목만 블록체인에서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비전공자분들도 많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들어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일단 나중에 들어와서 전과도 되게 자유롭고 이 정보통신대학원 전체에서 원하는 과목을 정해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블록체인 전공이지만 인공지능 쪽 수업이나 소프트웨어 공학 쪽 수업을 듣는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이제 정해서 들을 수가 있고, 만약에 다른 쪽에 더 흥미가 가면 나중에 그쪽 전공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또 저도 궁금했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점은 논문을 써야지 졸업이 되나요?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다니는 특수대학원은 석사 과정까지만 있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논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논문을 쓰지 않아도 석사증은 나오게 됩니다. 대신 수업을
수업 과목은 조금 더 많이 이수하거나 뭐 워크숍에 참여하거나 아니면은 과제나 전공 시험 등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굳이 논문에 대한 부담을 안 가지더라도 진짜 석사증만 원하시는 분들은 와서 수업을 더 많이 듣고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석사증을 논문 없이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논문을 써도 졸업이 되고 논문을 안 써도 수업만 더 들으면 졸업이 되니까 논문을 안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실제로는 이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석사를 나와도 논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제 인정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졸업 논문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쓴다고 해요. 그래서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저희 서강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의 경우에는 2년 동안을 수업을 듣고 한 학기는 이제 논문을 쓰는 학기가 있어가지고 총 2년 반을 듣고 졸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되게 열정적인 분들은 이제 졸업 논문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교수님들이랑 컨택을 해서 여러 편을 논문을 마련해가지고 졸업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박사 과정은 일반 대학원으로 들어가서 박사 과정을 이렇게 더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안 써도 되지만 논문은 사실 많이 쓰면 좋기 때문에 졸업 논문은 웬만하면 다 쓰는 편이고 졸업 논문 이전에도 미리 교수님들과 컨택해서 논문을 쓰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미리 논문을 써가지고 졸업하기 전에 최대한 논문을 많이 내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또 논문을 쓸 때 특수대학원 분들만의 또 장점이 직장을 같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굳이 IT 쪽이 아니라도 제가 활동하고 있는 분야 도메인에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식품 쪽 회사에 있는 특정 직종을 맡고 있다면 식품 쪽에 대해서 되게 잘 알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물류 쪽이라면 물류 쪽에 대해서 뭐 배달 서비스라면 뭐 배달 서비스 되게 잘 알 테니까 그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실제 업무와 겹치는 부분을 논문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은 성과도 더 좋게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 업무랑 연결지어서 이렇게 논문을 쓰려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모집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시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이 있고요. 각 상반기, 하반기마다 1차, 2차 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떨어지더라도 2차 때 다시 넣을 수도 있고 모집도 되게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시더라도 얼마 뒤에 모집이 다시 있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원서를 되게 많이 써볼 수 있고 또 특수대학원은 웬만하면은 다 붙여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록 비전공자거나 뭐 관련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붙는데 충분히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 확률은 높은 대신 등록금의 경우에는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을 타겟으로 하신지 이제 등록금이 비싸서 저는 첫 학기에 690만원을 냈고요. 두 번째 학기부터는 아마 500만원 중후반대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첫 학기가 아무래도 입학금이나 여러 회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비싼 편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준비 시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준비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고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의 경우에는 생각보다 항목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항목이 3개밖에 없었고요. 뭐 지원 동기나 여태까지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하려는 계획 이런 거를 물어보는 간단한 기본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고요. 면접의 경우에서는 이제 간단한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스레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전공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크게 감점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요. 약간 지원 동기나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을 물어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한테 들어온 질문은 전공 지식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요.
비전공자인데 경영학과 학생인데 IT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된지, 그래서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건 자기소개서에 있는 거 그대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창립 멤버라고 해서 이제 스타트업에 대해서 또 물어봤었고요. 그리고 학부 때 가장 재밌게 들었던 컴퓨터 과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 분들도 실제 면접할 때 들어왔는데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질문이 비전공자인데 대학원에 들어오면은 이제 실습 과제가 많다, 그런 걸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은 한 명씩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전공자분들은 크게 어려운 면접 질문 같은 게 없을 것 같고요. 지원 동기나 아니면 뭐 학부 때 가장 재밌게 들었던 거 뭐 이런 거를 조금 예상할 만한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비전공생인데 왜 IT를 이렇게 배우고 싶은지랑 이 실습 과목이 이제 있을 건데 이 부분을 내가 지금 코딩 실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무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준비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소개서를 이미 쓰셨다면은 이미 한 번쯤 다 생각해본 내용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면접 보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볼 때도 분위기가 막 그렇게 떨어뜨리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붙는다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직장인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또 수업 시간이 근무 시간이랑 겹치지는 않을지,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이제 과제나 뭐 수업이나 이런 거 다 들으려면 어떻게 들을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퇴근하고 공부를 다 하면은 해낼 수 있는 양만큼만 딱 나옵니다. 물론 과목이 이제 잘못 걸리거나 이제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은 팀플도 있고 과제도 있고 시험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 시간 자체가 저녁 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1교시 때 시간이 또 맞지 않으면 2교시 때로 수업을 다 맞춰서 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총 3과목만 들으면 되고, 그러면 일주일에 5일 중에 하루에 2과목을 들으면은 이틀만 들으면 되고, 하루에 한 과목씩만 들어도 3일만 수업을 들으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과제할 시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퇴근을 이미 하고 온 상태에서 다시 과제나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려면 상당히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든 거는 감안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에 대한 난이도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쉬운 과목만 골라서 들으신다면은 크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저희가 직장도 다니고 하는데 더 공부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거를 들어서 학점을 쉽게 딸 수도 있지만, 사실 학비도 너무 비싸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생 때보다는 더 얻어가려는 사람들이 많고, 수업이 어려워도 어려운 수업을 들으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운 수업이라고 해도 이제 제 전문 분야가 아니거나 처음 보는 분야면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리고는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부담이 되거나 하면은 쉬운 과목도 골라 들으면 쉽게 끝날 수도 있다. 그냥 대학교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 중에 하나인 이제 학생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나이는 이제 저 같은 20대 중후반부터 이제 막 40대, 50대 분들까지 되게 나이대가 다양하고요. 분야도 되게 다양합니다. 그리고 직책도 이제 신입사원부터 대표님, 이사님들까지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때처럼 모임 같은 거, 술자리 이런 것도 있느냐 하면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선배들한테 물어본 결과로는 이제 학회 같은 것도 있고요. MT도 가고 술자리도 많이 가고 수업 야간에 끝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원 사람들끼리도 되게 재밌게 놀고, 이제 나이대도 다양하지만
서로 잘 어울려 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대학원을 오시면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인맥을 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수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원에서 쌓이는 인맥이 실제 회사 일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여기서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같이 회사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 심지어 회사를 차리는 경우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랑도 이제 친해지게 되면은 교수님과의 교류를 통해 뭐 회사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주 같은 작업을 이렇게 받거나, 되게 이제 대학생 때는 다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안 됐지만 다들 직장인들이 다니는 특수대학원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교류의 장이나 인맥 같은 걸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다니고 있는 블록체인 대학원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관련해서 이제 관심이 진짜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얘기만 나눠도, 사실 블록체인 같은 거 얘기를 재밌게 나눌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는 않은데 얘기를 나눠도 되게 재밌게 나누고 얘기 속에서도 되게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맥도 되게 동기로서 이렇게 편하게 나이 많은 분들이랑도 이렇게 친해질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특수대학원에 다니면서 레퍼런스도 같이 쌓이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지금 대학원을 되게 만족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수대학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제가 답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제가 대학원에 입학할 때 썼던 자기소개서를 밑에 댓글을 또 달아주시고 좋아요랑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께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이메일 주소로 정리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모아서 보내드릴 생각이고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들으셨으면은 자기소개서까지 받아가시면은 대학 특수대학원 준비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 대학원 생활이나 이제 회사랑 병행한 대학원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브이로그를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생활이 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블록체인 강의나 마케팅 강의, 기획 강의들은 계속해서 올리려고 해요. 특히 이제 개발 쪽에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한 내용을 계속 정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디엄이랑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깃허브도 있으니까 밑에 댓글에 보시고 한번 들러서 이제 구경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에는 오늘보다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